자, 살펴봅시다.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 할 거예요. 옛날 작품들 확인할 거고, 뒤에 대단원을 시작하면서 확인해보면 여기에서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지만 한국 문학은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뭐 형식과 내용의 특질들이 계승되기도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근데 한국 문학에서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전통적 특질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뒤에 배울 거에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뤘는데 뭘 다뤘을까? 인간의 전통, 우리의 전통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걔네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는 당대 사회 문화적 가치가 뭔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됐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쭉쭉쭉 여기에서는 딱히 볼 거 없고요. 학습과정 한눈에 보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배울 거냐 월명사의 제망매가 송순과 황진이의 시조라고 해서 7의 1단원에서는 세 작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 배울 건데 정철의 작품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없어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신에서는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유자소전이라는 현대 소설이 있는데 재밌어 이거는 읽으면. 그래서 유자, 저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 소설이기 때문에 서사갈래였었다 라는 것까지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교육과정 안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이쪽에서는 딱히 볼 거 없고, 문학을 수용과 생산할 때에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려고 좀 노력해 봅시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이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 7의 1단원. 우리의 노래. 시가문학의 전통과 문학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다음을 목표해 봅시다.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확인해서 대표적인 시가작품, 우리 지금 이제 여기에서 뭐 배울 거냐면 향가하고 시조 배울 건데 향가라고 하면은 신라시대, 시조라고 하면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까지, 물론 시조가 현대까지 쓰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이 뭔가 라는 걸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다음 자료를 보고 한국 문학의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문제 낼 만한 건 없는 거니까. 밖에 지금 한 몇 도 정도 될까? 한 35, 6도 넘어가고 있나?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온도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향가와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든지 송순, 황진이의 시조들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확인할게요.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에는 누이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제목에서부터 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시조 두 편을 통해 제망매가, 향가는 아까 어느 시대라고? 신라시대. 10줄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10줄 이러면 폼이 안 나나 봐. 19채 10줄로 쓰여진 향가 형식이 조선시대의 시조 형식으로 계승이 된다고? 어머, 향가가 시조로 계승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밑에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쓰고 갈게요. 3단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 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라는 것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해 볼게요. 조선시대로 계승된 거, 오늘날에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이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슬프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슬픈 거는 맞지. 확인할게요. 제망매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요? 누이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혹은 죽은 누이에 대한 죄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갈래는 19채 향가고요. 옆에다가 쓸 거예요. 신라. 가족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 죄를 지내면서 추도하겠고요.
월명사라는 분 자체가 스님이었었거든. 나중에 슬픔을 불교, 종교의 힘으로 극복할 겁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종교적으로 초극 이겨낼 겁니다. 엄청난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비유법을 찾으러 갈 거다. 주제는 늘 중요합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극복.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으로 극복할 거에는 마지막 9번째 줄, 10번째 줄 여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밑에 짜임은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그냥 4, 4, 2, 2의 3단 구성이다. 4, 4, 2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처음 4줄에서는 누이가 죽어서 슬퍼요.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너는 그동안 어디로 가 있는 거니? 라면서 삶의 무상각.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우리 둘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극락 세상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밑에 나와 있는 시조 2편은요. 10년을 경영하여인데요. 여기에서의 경영은 우리 현대에 쓰는 경영 경제의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10년을 잘 절약해서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평시조예요. 여러분들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까? 알고 계시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의심이 많으니 확인은 한번 하고 갈게요.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가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서 읽는 사음보 율격을 지닌 뭐다? 정형시다. 정형시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3줄로 쓰여져 있지. 3장. 한 줄을 각각 2덩어리로 나누죠. 6, 9. 글자 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45자 내외로 되어 있다. 3장이라고 해놓은 건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3줄로 쓰여져 있는 건데 마지막에 오는 누구? 종장의 첫 구는 항상 3글자 3음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줄은 3, 5, 4, 3 이렇게 끝나기도 해요. 이거는 뭐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고 일단 주제는 미리 외워놓고 갑시다.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 안빈낙도 무슨 뜻이에요? 빈, 가난함을 안,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낙, 즐긴다. 가난한 속에서도 도를 즐겨요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 밑에 짜임은 시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따가 잠깐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작자 속의 패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야한 노래이기도 해요. 이렇게. 평시조라는 건 이미 확인했고요.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 있어서 그 님을 기다리고 있지. 그 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근데 어떤 시간을? 밤에 오래 같이 보내고 싶어. 그래서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동짓날의 밤을 이렇게 잘라. 그래서 잘 접어다가 이불 밑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그때 밤을 펴서 밤을 길게 보낼 거예요. 둘이서 밤에 뭐 할까? 고스톱 치고 놀겠지.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요. 사랑 노래입니다. 기존의 4대부들이 써놨던 시조와는 다르게 우리말을 많이 써요. 기녀들은.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이 표현은 일단 무조건 중요하니까 별표. 음성상징어를 사용합니다.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 그래요? 소리를 흉내낸 말, 모양을 흉내낸 말,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다. 언제나 그렇듯 주제는 항상 중요하다. 짜임새는요, 초장, 중장, 종장 뭐 이렇게 나누고요. 됐어. 전체적인 틀은 다 살펴봤으니까요. 73페이지 읽어보시는데 딱 1분만 드려볼게요.
오케이. 자, 올게요. 제망매가 글의 종류, 향가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 미리 아는 대로만 확인해 봅시다.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 누이가 죽어서 죄를 지내고 있지. 화자의 정서, 슬프다가 불교, 종교의 힘으로 이겨낼 거예요. 식구의 비유적 의미는 나올 때마다 할 거고, 식구체 향가의 특징은 보통은 4, 4, 2의 3단 구성이고, 마지막 두 줄의 이름을 낙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네들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 라고. 아, 이거 우리 수업하는 거 지금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요즘 록셈국어가 그렇게 재밌다고.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오글거려? 미치겠네. 향가예요, 향가.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한 신라시대 노래. 민요적이고 불교적이다. 대부분 승려, 귀족, 평민에 걸쳐 다양하다라 그랬는데 승려나 주로 화랑들이 씁니다. 48, 19체가 있는데요. 19체의 이름을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잘 가다듬어 놓은 가장 정제된 형식의 향가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윗글 가의 가와 같은 갈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확인하자고. 아, 세상에. 이 노래는 원래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전달되던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 생사로운 차이, 유와 이치, 할이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생사길은 예, 이샴에 머뭇거리고 이런 식으로 읽었대요. 오, 나난 가나다 말도 못다 이르고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래요. 자, 그러면 확인해야지. 선생님 저 한자인데요. 아니야. 향찰이라는 것 자체의 과정, 향찰이라는 거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한자를 빌려 쓴 겁니다. 한자를 빌려 썼다. 차자 한 겁니다. 똑같은 한자를 빌려다 쓰면서 음을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음차, 뜻을 빌려다 쓰기도 하고 훈차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뭐가 좋은데요? 아, 이거 우리말에 대한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다. 우리말에 대한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다. 선생님, 우리말에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한자에는 조사나 어미가 없어. 근데 조사나 어미까지도 표기가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꼭 100% 맞아떨어지는 규칙은 아닌데 우리 1학기 때 배웠었던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는 음차를 하고 실질 형태소는 훈차를 합니다. 뭐 그런 규칙이 있다라 그러는데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의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다? 한자에는 없는 조사, 어미 등도 표기가 가능하다. 더 훌륭한 거는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우리말 어순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말 어순으로. 한자와 우리말 문장 순서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문장 순서가 똑같아. 이러한 것들. 그래서 향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라는 것들. 이제 시작할게요.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니? 아, 오늘 마음이 너무 심란한데 그래도 즐겁게 수업하고 싶어요. 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시작해 볼게요. 3단 구성인데 어떻게 끊는다고? 4, 4이 끊는다고. 그러면 4,
4, 2 요렇게 끊어 놓으세요. 물론 이제 여기 요렇게 끊겨져 있기는 하지만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는 건 해석이고요.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문법적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생사, 길은 일단 해석을 쭉 해봅시다. 생사, 길은 살고 죽는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 이승에 있음에 있음으로 머뭇거리고 오빠 안녕 나는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건 너무 똑같아서 패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너무 똑같아. 이에 저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나고 같은 가지에서 너랑 나는 태어나고 가는 곳 모로 온저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미타철에서 만날 나 너를 만날 그날까지 요 말이 또 빠져있죠. 너를 만날 그날까지 나는 그동안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일단 해석은 이래요. 도대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하나?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뜯어가 보도록 합시다.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항상 이렇게 가면은 살고 이렇게 가면은 죽는데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몰라.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어. 에라이 모르겠다. 왕창 하고서 하나 쿡 찍어서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지. 저렇게 가면 죽는데 여기에서의 머뭇거린다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에 큰 따옴표. 나는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야? 누이야. 누이가 나는 이제 죽는다. 난 이젠 갈 것 같아. 안녕 오빠. 안녕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 못하고 죽었대. 왜 그랬을까? 갑작스럽게 죽었겠지. 유언도 못 남길 만큼. 급작스럽게 누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넌 어디 가는 거야? 슬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확인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야. 그러면 이 바람은 뭐겠어요?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겠지. 밑에는 누이의 요절이라고 했지만 저는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나 더 써놓을게요.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어머,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요 가을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 하강, 소멸의 이미지가 있다.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단 말인가 누이야? 라면서 삶의 무상함. 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이게 19채 향가에 밑에 써있네. 형식적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 감탄사가 어디로 이어질 거냐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씁시다. 시조의 마지막 줄 종장에 첫구 감탄사로 이어질 거다. 아, 신라시대의 형식적 특성이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구나. 형식적 특성이 계승되고 있구나.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미타 차례서 요 말이 빠져 있네요. 미타 차례서 너를 만날 나. 그러니까 이 나는 화자지.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의지적 태도 하나만 더 쓸까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슬픔. 혹은 뭐 종교적으로 초극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저냥 마냥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요 페이지 됐고, 옆에 뭐 또 딱히 다른 것들이 있나? 제망매가의 배경서라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정리하는 건데요. 핵심 정리 빠르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옆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오시면 됩니다. 누이가 죽었지만 아라는 말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슬픔을 극복한다. 미타 차례의 의미는요.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에요. 화자와 누이가 재회할 거예요. 이승과 대리가 됩니다. 스님이니까 미타찰이라고 했겠지. 뭐 목사님이었으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셨겠지. 이런 것들.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두렵고 슬프고 안타깝고 인생 무상을 느끼다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정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에 이것만은 꼭 체크해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향가와 시조에서의 이제 시조 두 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느 포인트를 찾고 가야 되냐? 첫 번째, 화자가 처한 상황. 첫 번째 거 송순 이 아저씨의 처한 상황은 자연에서 초가집 짓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 아, 완전 마음에 들어. 작품에 드러난 발상.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집을 지어서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한테 한 칸 줄 거래요. 바람한테 방 한 칸 내줄 거래. 바람을, 자연을 인간 취급하고 있는 거지. 친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19체 향가의 형식적 전통이 계승된 양상. 그냥 써놓읍시다. 3단 구성. 그 다음에 감탄사로 시상 마무리. 이러한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시조에 대해서는 아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패스. 3장육구 45자 내외 이렇게 생긴 걸 평시조. 나중에 3장육구 45자보다 길어지는 애들을 사설시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설시조 나올 때 확인해야 될 거고, 시조의 작가는 어쩌고 저쩌고 후기로 들어오면서 시조의 작가 계층이 늘어납니다. 끝. 여기에서 10년을 경영하여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간다,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10년 동안 잘 아껴 써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금방 끝날 거예요. 시조 두 편,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눌 거고요. 3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하여 나 한 칸, 달 한 칸에 강사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뭐라고? 3장. 요게 하나의 구니까 전체적으로 6구. 글자 수는 45자 내외. 강사는 이라는 데다 동그라미 해놓고 형식상 반드시 세 글자여야 한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시작해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세상에 초가집 3칸짜리를 지어냈대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 소박하죠? 욕심 없는 삶입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인해 놓을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초가집 옛날 집에 방 하나가 한 칸이 아니야.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야. 나 한 칸, 오케이. 달 한 칸, 어허.
청풍에게 한 칸 맡겨두고, 그러니까 뭐 방이 집이 세 칸이 있는데요. 나 한 칸 쓰고 달 한 칸 쓰고 청풍 바람 한 칸 쓰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강산, 강과 산은 이 방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볼 거예요. 라고요. 자, 몇 군데다가 동그라미만 한번 쳐봅시다. 어디? 달, 청풍, 강산.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자연물. 자연물인데 집 안에 들여오죠. 친구 데리고 오듯이 집 안에. 자연하고 친해 안 친해? 완전 친하지. 그러니까 자연 친화지. 근데 자연을 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죠. 의인법 쓰고 있다. 의인법이라는 말 대신에 시험에 자주 쓰는 표현 뭐 있어요? 이러한 말도 기억해 둡시다. 뭐라고? 자연에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법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 친화고요. 이 정도면 완전 자연과 한몸 된 거 아니야? 무라일체. 무라일체하고 똑같은 사자성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물, 심, 일, 여. 혼, 연, 일체. 우와, 자연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어. 망, 하, 지, 경. 지금 제가 쓴 말들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수능에 한 번씩은 나왔던 사자성어들이에요. 걔네들 그냥 외워두어. 강산은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뭐처럼? 병풍처럼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보리라. 요 정도면 의지적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나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하고만 살겠어. 이런 느낌이겠죠.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밑에 거 볼게요. 황진이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밤을 잘라놓고 나중에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작합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베다 잘라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차곡차곡 넣어두었다가 어론님이면 사랑하는 님 혹은 그리운 님 정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님, 그리운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펼 거예요. 이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자, 여기 밤을 잘라낸다. 1. 밤을 어디에다 넣어 놓는다. 2. 다시 그 밤을 편다. 3. 요 1, 2, 3번의 공통된 표현법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손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했다. 혹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화했다. 이 정도로 찾으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다? 가, 나, 저기 뭐야, 우리 아까 했던 거 제막매가 다 해놓고 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 방법과 같은 것 찾기. 그러면 뭐 찾으라고? 이거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인다 라고 표현하는 거. 사랑, 우정,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주제는 님과 함께 오랜 시간 보내고 싶어요죠. 이제 또 세부적으로 가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언제 시간이야? 현재야. 현재의 부정적 시간이죠. 하지만 어론님 오신 날 밤은 아직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미래의 긍정적 시간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밤이지만 이 밤이랑 이 밤은 완전 달라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됐나요? 네,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 또 빠르게 확인할게요. 몇 개만 확인하면 되겠지. 초가집 3칸을 짓습니다. 안분지족, 안빈납도. 달, 바람한테 한 칸씩 줍니다. 무라일체. 하지만 저는 여기에 똑같은 거 몇 개 더 써드렸었고요. 밑에 10년을 경영하여. 대유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달, 청품, 강사는 누구? 자연 대표입니다. 대유법에 가장 많이 또 예로 나오는 게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국토 전체를 비유한 표현이고 실제로 예를 많이 드는 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는 없어. 여기에서의 빵은 식량 대표.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지식 대표. 칼은 무력 대표. 이런 거겠지. 솔직히 어떻게 볼펜 든 애랑 식칼 든 애랑 붙으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슉슉슉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도망가야 돼. 그럴 일을 만나면 안 되지. 의인법 쓰여 있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동짓단 기나긴 밤의 표현. 여기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눈에 보이는 사물인 것처럼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감각화했다. 구체화했다.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잘 쓰고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어른님 오신 날 밤은 현재, 미래, 부정적, 긍정적 대조가 되고 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는 또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국어의 힘 키우기, 제막맹아를 확인하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제막맹아의 제목의 의미 아까 설명했고요. 화자의 상황 알고 있을 테고 시적 화자의 상황 요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른 바람, 이에 저에 떨어질 잎 한 가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확인해 놓으면 되고 2번 시조 뒤편을 감상하고 다음 시간 확인해 놨을 때 읽어만 봐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2번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이 시에 드러난 발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표현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 옆 페이지 됐고 그림 그려보면 되겠고요. 됐어. 읽어보고 3번 문제가 이 전체 단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제막매가 시조 2편 시가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가장 발달된 향가 형식인 19체 향가는 3개의 의미 단위 3단 구성 낙구의 아흐 등의 감탄사를 둡니다. 시상을 전환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 외워놓으세요. 전개해 온 시상을 전환하고 마무리합니다. 감탄사 이후에 이 말은 외워놓으세요. 이러한 형식은 정과정과 같은 향각의 고려가요에 이어지고 시조에 와서는 3장, 종장의 적구가 3음절 감탄사로 시작하는 계승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계속한 거예요. 3단 구성, 감탄사. 이 두 부분 기억. 형식상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라는 거는 어디가 있냐. 얘네들 오케이. 여기 해놨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얘도 꼭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 정도는 믿거든요. 이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고 꼭 읽어 놓으세요 라고 하면 읽을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선량한 얼굴로 나를 배신하고 그러진 않겠지. 이렇게. 다음. 어이쿠야. 얘는 꽤 중요할 수 있어요. 3장 6구 12음보 전체 12음보 45자 내외의 종장의 척구 3글자로 써놓은 평시조는 후대에 가면 시조의 창작 계층이 늘어나면서 사설시조, 평민들에 의해 쓰여지는 사설시조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요. 사설시조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사설시조는 평시조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아닌 것 같지만 여기가 초장, 첫째 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장, 계속 중장, 마지막 줄이
종장 이렇게 끝나서 중장 딱 봐도 2구 이상 길어져 있잖아요. 엄청 길어져 있구만 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저 사설시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집에 혹시 뭐 키우는 거 있니? 개나 고양이 이런 거? 휴가 때 가서 쓰려고 이렇게 통발 있잖아요. 통발. 그거를 살러 이제 낚시가게에 이렇게 슬렁슬렁 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있어. 근데 고양이가 나한테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와, 눈빛이 무슨 눈빛이냐면 야 만져줘. 이런 눈빛이야. 뭐야 얘는? 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더니 턱 이렇게 들고 야 만지라고. 야, 완전 사람 손을 엄청 탔더라고. 이렇게. 너무 키우고 싶지만 키우면 안 되겠지? 자신이 없어. 딸내미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유독 요 개같이 얄미우랴 유독 얄미운 개가 한 마리 있어. 왜? 내가 미워하는 님이 우리 집에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나락 뛰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싫어하는 놈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엄청 반가워해. 내가 사랑하는 고운님이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무랑나랑 앙앙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이 개가. 어느 정도로 꼴보기 싫으냐? 쉰밥이 그릇그릇 넘쳐난다고 해도 너 먹일 줄이 있겠는가요? 밥이 썩어나도 넌 밥 주지 않을 거야. 왜? 네가 이 짓을 하고 꼴보기 싫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개를 원망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나의 원망은 누구야? 나의 오지 않는 얘가 원망의 대상이죠. 얘를 원망하는데 약간 좀 억울하게 저 개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느낌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우, 개한테 원망이지. 뭐, 저 사람한테 원망이지. 무슨 개를 원망하고 그랴. 아유, 주책이야. 빨리 따라서 웃어. 웃었어. 해학적이라. 해학적.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사실 공통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시험 문제 내세요 하면 여기지. 형식상 차이점. 엄청 길어져 있어요. 중장이 길어지고 확장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밑에 보충 나와 있는 건 웃었어. 해학적.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에이, 솔직히 개 진짜 밥 안 주겠어? 줘도 이렇게 한 대 차고 주고 그러겠지. 개 참여 안 돼요. 과장된 표현,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진이 시조도 의태어 쓰고 있는데 그건 공통점이라고 하면 되지. 됐어. 다음 어디가 있냐. 10년을 경영하여를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가치관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봅시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자연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저씨들 보면 어때요? 아씨 부럽지. 부러워하지 마. 와이파이 안 터져요. 나 요금제 바꿔야 될까봐 너무 적은 것 같아. 몇 기가짜리 있어요 데이터? 2기가? 돼요? 나 왜 안 되지? 나 2.5기가 썼는데? 그대 몇 기가짜리 쓰니? 800메가 돼요? 쩐다! 와, 진짜 자기 통제력이 엄청나구만. 800메가로 한 달 버틸 수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에서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패스. 국어의 힘, 박목월의 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하관은 저기 누구냐? 제망매가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봐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관이라는 것 자체가
관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부터 누가 죽었어. 근데 누가 죽었냐면 아우가 죽었어. 얼마나 슬플까? 제망매가와의 공통점은 뭐다? 형제, 동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썼다. 하지만 제망매가는 슬퍼하다가 종교의 힘으로 극복해낼 거예요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슬프다가 끝나.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자세히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사실 요 하직했다 주무위법 쓰여 있어요. 첫 번째 1번 관 위를 흙으로 덮다. 흙을 이렇게 좌르르르르르. 2번 하직 인사하다. 작별 인사하다 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 중의법이 있다라는 것들. 어쨌든 죽은 아우를 이렇게 묻었죠.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로 나를 돌아보고 형님 하고 불렀다. 큰 따옴표 넣어주려면 넣어줄 수 있겠지. 오냐 아우야. 나도 온몸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왜? 저승과 이승은 너무 머니까요.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왠지 쓸쓸하고 우울하구나. 아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너 어디로 갔냐?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하고 부르는데 내 목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먼 곳으로 가 있구나.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 사과 배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봐야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 소리도 들리는데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진짜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 거리감. 정말 이 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리감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슬퍼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겠네요. 구조를 중심으로 다음을 공감을 말해봅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문제들은 같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한폭 총정리 빈칸 있는 거 여러분들 채워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상 문제 여기도 풀어오시면 되겠죠? 뭘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을까? 그냥 해주면 안 될까? 다음 페이지. 일단 84쪽까지 숙제예요.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